우주 끝없는 넓이 속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이 영원한 어둠 속에 남은 불씨처럼 깜빡이는 가운데 인류가 성간 공간을 정복하려는 열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옛날부터 단련된 원초적인 꿈으로서 집단적 의식 속에서 끈질기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이 꿈의 빛을 비추면서 낭만적인 신비의 베일은 서서히 벗겨졌고 물리학, 공학, 생물학에서 압도적인 장벽이 드러났다.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먼 은하를 탐험한다는 행위는 과연 영원히 매혹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라는 깊은 질문이 떠오른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물리학의 근본 법칙 깊숙이 들어가 우주생물학의 가혹한 제약을 살펴보고 우리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 발전을 평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가장 확고한 토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하 규모의 거리를 횡단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는 거리라는 사실 때문에 즉시 광속의 벽에 부딪힌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진공속 광속, 즉 초속 약 3억 미터에 가까워질수록 상대론적 질량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더 가속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적인 원리이다.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이 부피가 1입방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더라도 광속의 99.999%에 도달하려면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하는 총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약 4.24 광년 거리까지 무인 탐사선을 광속의 10%, 즉 0.1c로 보낼 경우 필요한 에너지는 약 1.5 곱하기 10의 17제곱줄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되지만 미래의 첨단 핵융합 에너지원을 고려하면 아직 상상 가능한 범위에 든다. 그러나 광속의 90%에 도달하려 하면 에너지 요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인류 문명이 보유한 총에너지를 훨씬 초과한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의 가속은 무의미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시간과 공간의 시련은 진정한 성간거리를 생각하면 더욱 혹독해진다. 에너지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현재 화학 로켓 기술 최고 속도 초속 약 11km 파커 태양 탐사선이 기록한 약 0.00037c로는 안드로메다 은하 지구에서 약 253만 7천 광년 거리까지 가려면 400억 년 이상이 걸린다. 이는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이다. 이 사실은 성간 여행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더 빨리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구부리거나 형이상학적인 지름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지름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론 물리학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존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생기는 시공간의 곡률로 묘사한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나온 중력 왜곡 개념은 수학적으로는 낯설지만 유효한 해를 열어주는데 특히 웜홀이 대표적이다. 수학적으로 웜홀은 시공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터널로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을 순간적 혹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리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3차원 공간을 항행하는 대신 고차원을 통과하거나 단축된 시공간 곡선을 통과하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웜홀의 물리적 실현 가능성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 수학 모델에 따르면 우주선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열려있는 웜홀을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엑조틱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엑조틱 물질은 고전적 상대론적 물리학의 기초인 약한 에너지 조건이나 평균 에너지 조건을 위반한다. 쉽게 말해 보통 물질은 양 혹은 0의 에너지를 가지지만 음의 에너지는 주변 진공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영역을 만들어 중력에 대해 반발력을 발휘한다. 양자역학에서는 카시미르 효과와 극히 가까운 두 금속판 사이에서 가상파 모드 제한으로 주변 진공보다 낮은 에너지를 보이는 현상을 통해 국소적인 음의 에너지가 허용되지만 통과 가능한 웜홀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음의 에너지 규모 행성이나 항성 질량에 맞먹는 양과 지속성은 현재 관측 실험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최근 킵손 등 연구에서는 엑조틱 물질이 존재하더라도 웜홀은 휘어진 시공간에서 양자장 상호작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자 피드백 루프를 일으켜 형성 직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웜홀과 함께 논쟁은 적지만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개념이 바로 알쿠비에레 드라이브로 알려진 워프 드라이브이다. 1994년에 미겔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이 해는 우주선이 국소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광속을 초과할 수 있게 한다. 우주선을 공간을 통해 밀어내는 대신 배 앞쪽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쪽을 팽창시킨다.
우주선은 워프 버블이라는 국소 공간 안에 정지해 있으며 국소적인 광속 제한은 지켜진다. 이론적으로 시료 속도는 광속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치명적 결함이 있다. 바로 엑조틱 물질 필요성이다. 앞쪽 공간 수축을 만들려면 음의 에너지 밀도 영역이 필요하다. 이후 분석에서는 엑조틱 물질을 구할 수 있다 해도 워프 버블 형성과 제어에 막대한 변동 에너지와 극도로 정밀한 분포가 필요하다. 2018년 나사 선진 추진물리 연구소의 해롤드 화이트 연구에서는 버블 모양을 토러스 형태로 바꾸는 등의 개선으로 에너지 요구를 줄일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가장 낙관적인 모델에서도 광속의 10배로 소형 우주선을 추진하려면 목성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무서운 문제는 워프 버블 형성 시 버블 전연에서 가상 입자가 진공에서 찢겨져 호킹 복사와 비슷한 강렬한 복사가 발생하고 정지할 때 그 축적 에너지가 파괴적인 감마선 폭발로 방출돼 앞쪽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선간 여행을 행성 규모 전쟁 행위로 바꾸는 것은 물론 원래 알쿠비엘의 방식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따라서 광속의 벽을 넘거나 엑조틱 물질 그 안정적 존재는 실험 물리학 최대 의문 중 하나를 필요로 하는 시공간 조작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광속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생물학과 장기공학의 엄격한 한계에 도전하는 길뿐이다. 생물학적 도전 생체의 붕괴, 만약 광속의 0.5배 혹은 0.9배에 도달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 있다 해도 다음 벽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가이다. 수십 년에 걸친 심리적 고립은 제쳐두더라도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위협은 극도로 심각하다. 먼저 우주 방사선이다.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면 은하 우주선과 태양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된다. 은하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고에너지 입자 주로 양성자와 중이온이며 선체와 생체 조직에 충돌하면 강한 핵상호작용으로 2차 입자 샤워, 중성자 파이 중간자 등을 만든다. 나사의 화성 임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차폐를 해도 장기 선간 항행에서 누적 피폭량은 평생 안전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 피폭 설량은 시버트로 측정되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연간 약 0.5 시버트지만 수십 년에 걸친 선간 임무에서는 수십 시버트에 달해 안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직접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준다. 동물 실험에서는 고설량 피폭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돌이킬 수 없는 기억 상실 행동 이상이 확인됐다. 대책으로 수소가 풍부한 폴리에틸렌이나 두꺼운 알루미늄 납층으로 고밀도 차폐가 필요하지만 차폐 두께를 늘릴수록 선체 질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원하는 속도를 얻기 위한 추진 에너지가 더 커지는 치명적인 악순환이 생긴다. 두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팽창 효과이다. 이는 양날의 검이다. 광속에 가까운 배 안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예를 들어 백광년 떨어진 항성의 99% 광속으로 왕복하면 승무원에게는 약 14년이지만 지구에서는 200년 이상이 지난다. 귀환했을 때 만나는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 친구,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고향으로부터 영원한 추방이며 고상대론적 선간 여행은 지구의 미래로 가는 편도 티켓 이 시대의 표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시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세대 우주선이나 생명정지 기술이 구상되고 있다. 세대 우주선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친 여행을 지탱하는 자립형 거대 도시로 후손이 태어나 자라고 죽고 최종 세대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기 격리 유전 다양성 부족 근친교배 위험 사회 구조 붕괴 바이오스피어 이처럼 소규모 격리 실험에서도 생태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전례 없는 사회 생태적 난제가 따른다. 폐쇄계 시뮬레이션은 산소 이산화탄소 폐기물 식량 생산에 극도로 취약한 균형을 상시 감시해야 함을 보여주며 수세대에 걸친 무정지 운영은 엄청난 과제이다. 게다가 문화 언어의 진화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초기 사명을 전승하는 것은 추진공학이 아니라 사회공학 문제이다. 또 다른 접근법인 생명정지는 대사를 멈추거나 극단적으로 늦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곰 같은 동물은 자연이 체온 저하와 산소 소비 억제로 무해하게 동면하지만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현재 동결 보존 연구는 빙정으로 인한 세포 파괴를 막는 크라이오 프로텍턴트를 사용한 냉각으로 대사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복잡한 장기에서는 크라이오 프로텍턴트 독성 세포막 파괴나 뇌신경 시냅스 완전 보존 문제가 심각하다. 신경 보존에 실패하면 500년 뒤 깨어난 승무원은 식물인간 상태나 돌이킬 수 없는 인지장애를 안고 임무는 실패한다.
추진 한계 극복. 가상적 엔진. 인류가 길고 느린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시공간을 구부릴 수 없다면 여행 시간을 1세기 이내로 줄여 한 세대가 완수할 수 있는 추진 기술의 비약이 필수이다. 반물질은 최고 효율 후보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를 100% 활용한다. 물질과 반물질의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충돌하면 전질량이 감마선 등으로 변환돼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훨씬 능가하는 효율을 가진다. 1000톤급 우주선을 평균 0.1시로 40년 안에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려면 약 300톤의 반물질과 같은 양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계산된다. 문제는 효율이 아니라 생산과 저장이다. 현재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에서도 나노마이크로그램 단위밖에 만들지 못하며 에너지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수백 톤을 생산하려면 지구 규모 시설과 전 세계 에너지 소비를 초과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저장은 팬닝 트랩이나 파울 트랩을 확대한 초강력 전자기 트랩이 필수인데 자기장이 순간이라도 끊기면 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핵융합 구속 반응 엔진은 화학 로켓을 크게 앞지르는 효율을 약속하지만 지속적 융합 플라스마 배기 속도는 광속의 몇 %가 한계여서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도 수백 년이 걸려 생물학적 시간적 문제로 되돌아간다. 레이저 광범선 엔진은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계획이 보여주듯 추진제를 전혀 싣지 않고 내열 광합 소재만으로 구성된다. 지구나 궤도상의 기가와트급 레이저 어레이가 그래핀이나 질화교소로 만든 초박형 경량 세일에 쏘아 몇 그램 기체를 몇 분 만에 0.2C까지 가속해 프록시마 센타우리 도착을 약 20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무인 선간 여행이다. 그러나 유인선 방사선 차폐 생명유지 모선으로 수백만 톤에서는 필요 레이저 출력이 인류 총에너지 생산을 몇 자릿수 초과하고 질량 증가로 범선 효율이 실용 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진다. 2025년 최신 소식에 따르면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초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연에 직면해 1억 달러 공약에 비해 지출은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사실상 무기한 동결 상태이다. 그러나 같은 해세 설계로 AI 최적화 감자 모양 광범선이 제한돼 효율 향상으로 알파 센타우리계 도착을 20년 이내에 가능하게 할 전망이 나왔다. 또한 2025년 9월에 발사된 나사의 선간 매핑 가속 탐사선이 태양풍과 선간 물질 상호작용을 관측하며 미래 추진 설계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지각적 천년 단위 장벽. 기술적 수단이 생기더라도 시간과 문명의 지속에 관한 지각적 장벽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천문학자와 우주 철학자들은 페르미 역설을 자주 인용한다. 우주가 넓고 오래됐는데 왜 다른 문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유력한 답은 대필터이다. 문명이 선간 능력을 얻기까지 넘어야 하는 진화 기술적 장벽이며 그것이 우리 뒤에 있다. 대부분 문명은 자멸하거나 물리법칙에 묶인다는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논한 장벽 반물질의 에너지 요구 워몰, 워프 드라이브의 액조틱 물질 위존 장기 여행의 승무원 열화야말로 그 필터일 수 있다. 만약 물리적 질량 있는 물체의 광속 불가능이라면 선간 여행은 환상으로 끝난다. 생물학적 사회적인 것이라면 세대 우주선은 사회적 대도박에 불과하다. 세대 우주선 실현에는 수천 년이 필요하다. 인공사회 구조가 문화 변동, 내분, 언어 진화, 다른 문명과의 기술 진보화 속에서 초기 목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목표 드리프트는 장기 자율 시스템의 최대 문제이다. 지구상의 격리 실험 바이오스피어 2조차 급격한 대기 불균형과 복잡한 사회적 실패를 보였다. 천년 단위 프로젝트는 공학이 아니라 철학적 도박이며 수십 세대에 걸친 절대적 합의를 요구하지만 성공 전례는 전혀 없다. 이론적 탈출 경로. 현대 물리학은 미완성이다. 현재 물리학이 깨뜨릴 수 없는 한계를 부과하는 듯 보여도 선간 여행 희망은 우주의 더 깊은 이해에 맡겨져 있다. 끈 이론과 여분 차원. 끈 이론이나 M 이론은 우리가 아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이 존재하며 플랑크 길이 약 10-35제곱미터에서 컴팩트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에 접근 조작할 수 있다면 상상 초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지름길이 생길 수 있다. 여분 차원을 통과하면 호스 표면을 기어가는 개미처럼 보통 3차원 공간을 가로지르지 않고 멀리 새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2차원을 활성화 상호작용시키는 실험적 증거는 전혀 없으며 존재한다 해도 은하 규모 여행에 영향을 주는 스케일에서는 잠겨있는 듯하다. 양자 중력 루프. 양자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 연속적 시공간과 양자역학 이산적 상호작용은 특히 특이점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완전한 양자 중력 이론이 시공간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다. 시공간이 이산적 양자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공간 점 사이 점프가 허용될지도 모르지만 이 이론들은 아직 미숙해 구체적인 여행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한다. 병렬 우주의 존재 우리 우주에서 선간 여행이 너무 어렵다면 물리상수가 다른 병렬 우주로 이동할 수는 없을까? 영원 팽창 모델 등에서 자연히 생기는 멀티버스에서 다른 우주 버블로 가면 광속 제한 없는 세상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 간 검출 통신 이동은 표준 모형을 초월한 물리학을 요구하며 현재 기술 예측 밖이다. 2025년 워프 드라이브 웜홀 연구 최신 발전. 2025년에는 워프 드라이브 이론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음의 에너지 없이 양의 에너지 분포와 악광속만으로 가능한 모델이 제한돼 물리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전문가는 양자장과 에너지 조작 발전으로 100년 안에 실용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ZC 연구소 등에서는 컴팩트 핵융합 전원을 이용한 펄스 워프 버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웜홀 연구에서도 길고 울퉁불퉁한 지렁이형 웜홀이 블랙홀 사이를 연결할 가능성이나 PT 대칭성을 가진 음의 에너지 웜홀의 중력파 에코로 검출 가능성이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짧은 시간 열리는 웜홀을 통한 병렬 우주 신호 검출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생물학 연구 진전.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낸 선충 실험으로 미소 중력이 근육뼈 시각에 미치는 영향이 상세히 조사돼 인간 적응 대책에 직접 연결되는 지식이 쌓이고 있다. 우주 비행이 인간 세포의 암흑 유전자를 활성화해 줄기세포 노화를 가속한다는 사실도 확인돼 대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물질 추진의 진전. 2025년 연구 로드맵에서는 화학 로켓의 300배 출력 반물질 엔진이 제시돼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고속 도착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다. 생산 난제는 남아있지만 1g 반물질이 엄청난 로켓 연료에 맞먹는 효율은 혁명적이다. 결론 환상과 실현 가능성의 경계. 그러므로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은 단순한 환상인가? 답은 미묘하다. 현재 물리학 이해 아래에서는 근광속 유인 선간 여행이나 시공간 지름길 웜홀 워프 드라이브는 환상에 그친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음의 에너지 필요성은 깨뜨릴 수 없는 벽이다. 그러나 레이저 범선이나 고에너지 추진 반물질으로 20% 광속의 로봇 선간 여행은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 반물질 저장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1세기 안에 실현 가능하다. 이는 인류 이주의 꿈이 아니라 과학적 존재감의 확대이다. 만약 근본적 물리 문제, 안정된 엑조틱 물질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간 여행은 영원히 매혹적인 상상의 영역에 머물며 우주의 광대함과 무서운 한계를 일깨우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미래는 표준 모형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우리가 검증한 에너지 영역에서 원리를 깨지 않는 틈새가 발견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때까지 별들은 멀리서 아름다운 등대처럼 빛나고 은하간 항해의 꿈은 인류 최대의 장대한 환상으로 남을 것이다.